영상은 이야기를 통해 일본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업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챕터 1, 자막 없이 듣기. 챕터 2, 일본어 자막과 함께 듣기. 챕터 3, 포인트 표현 설명과 함께 문장 이해하기. 챕터 4, 자막 없이 다시 곱씹으며 듣기. 챕터 5, 일본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함께 보며 듣기. 이 과정을 통해 이야기 속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昔々、北の国に住む一人の若者が父親と雪の中、狩りに出かけました。突然天気が悪くなったので、二人は山小屋で夜を明かし、天気が回復するのを待ちました。真夜中のことです。寝ていると入り口がバタンと開き、白い着物を着た一人の色白の女の人がそこに立っていました。若者が話しかけようとすると、その女の人は父親に白い息を吹きかけたところ、父親はたちまち白くなると一瞬に凍ってしまいました。雪女に若者は身動きできませんでした。若い者、お前は助けてあるが、今日のことは決して誰にも話してはいけない。そう言うと雪の中に消えてしまいました。次の朝目が覚めると父親は凍って死んでいました。それから1年が経ったある雨の日のことです。美しい女の人が軒下で雨宿りしていました。若者は女の人を家の中に入れてあげるといきさつを聞いたところ、名前は何という、これからどこに行くのか。名前はお雪といい、私には身内はいません。これから行くところもありません。それを聞いて心配した若者は、しばらく家にお雪を置いておくことを決めました。二人はやがて恋に落ち、結婚して子供もでき、幸せな日々を送っていました。ある雪の日のこと、若者はうっかりとあの日の山小屋でのことを話してしまいました。お雪は悲しい顔で言いました。あれほど話してはいけないと言ったのに話してしまいましたね。そう言うとお雪は彼の元から消えました。お雪こそ雪女だったのです。それ以来お雪の姿を見た者は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昔々、北の国に住む一人の若者が父親と雪の中、狩りに出かけました。突然天気が悪くなったので、二人は山小屋で夜を明かし、天気が回復するのを待ちました。真夜中のことです。寝ていると入り口がバタンと開き、白い着物を着た一人の色白の女の人がそこに立っていました。若者が話しかけようとすると、その女の人は父親に白い息を吹きかけたところ、父親はたちまち白くなると一瞬に凍ってしまいました。雪女に若者は身動きできませんでした。若い者、お前は助けてあるが、今日のことは決して誰にも話してはいけない。そう言うと雪の中に消えてしまいました。次の朝目が覚めると父親は凍って死んでいました。それから1年が経ったある雨の日のことです。美しい女の人が軒下で雨宿りしていました。若者は女の人を家の中に入れてあげるといきさつを聞いたところ、名前は何という、これからどこに行くのか。名前はお雪といい、私には身内はいません。これから行くところもありません。それを聞いて心配した若者は、しばらく家にお雪を置いておくことを決めました。二人はやがて恋に落ち、結婚して子供もでき、幸せな日々を送っていました。ある雪の日のこと、若者はうっかりとあの日の山小屋でのことを話してしまいました。お雪は悲しい顔で言いました。あれほど話してはいけないと言ったのに話してしまいましたね。そう言うとお雪は彼の元から消えました。お雪こそ雪女だったのです。それ以来お雪の姿を見た者は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무카시무카시. 무카시무카시는 옛날 옛날에라는 뜻입니다. 전래동화 읽을 때 단골 시작 멘트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무카시무카시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무카시는 옛날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무카시바나시라고 하면 무카시, 옛날과 하나시, 이야기가 합쳐져 옛날 이야기, 즉 전래동화를 뜻하는 단어가 돼요. 데카케르, 청년과 아버지가 사냥하러 나갈 때 쓰인 표현입니다. 데르는
뭐뭐에서 나가다 라는 뜻으로 단순 이동의 느낌으로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대류 뒤에 카케르가 붙었죠? 뒤에 카케르가 붙으면 어딘가에 볼일을 보러 외출한다는 느낌을 강조하는 목적 지향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 데카케르의 카케르는 한 단어지만 다른 동사 뒤에 붙는 보조동사 카케르는 다른 쓰임이 있어요. 첫 번째 쓰임은 이제 막 뭐뭐 하기 시작했거나 하다가 만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쓰임은 거의 뭐뭐 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르어 아카스. 폭풍우 때문에 산장에서 밤을 보낼 때 나온 표현이죠. 직역하면 밤을 밝히다. 지만 여기선 밤을 지새우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르는 일반적으로 밤을 의미하는 일본어이고 아카스는 명확하게 하다 라는 의미지만 아침을 맞이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즉, 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시간을 보내서 아침을 맞이했다는 느낌이 강해요. 참고로 아카스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이면 그대로 밝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츠.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라는 의미예요. 마츠가 기다리다 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 왜 노가 붙었을까요? 일본어에서 조사 오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해요. 비가 그치다 동사를 비가 그치는 것, 명사로 바꿔주기 위해 노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바땅또. 바땅은 문이나 창문이 바람에 세게 닫히거나 열릴 때 나는 쾅, 덜컥 같은 의성어입니다. 이로지로. 이로지로는 이로, 색, 시로이, 하얗다가 같이 쓰여서 피부색이 하얗다는 걸 의미해요. 단순히 피부가 밝은 것을 넘어 일본 전설에서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미인의 상징이에요. 선녀의 차갑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한 단어로 보여주죠. 청년이 말을 걸여넣은 찰나 아버지가 얼어붙는 긴박한 장면입니다. 나니나니 요토시르는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혹은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동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다치마치. 다치마치는 순식간에, 곧바로, 금세라는 뜻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손 쓸 틈이 없을 때 주로 써요. 미우고키. 미우고키는 미, 몸, 우고키, 움직임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 단어는 보통 뒤에 부정문이 따라와서 꼼짝도 못하다 라는 세트로 쓰여요. 단순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공포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니나니 야떼아르. 선녀가 청년을 살려주며 조건을 거는 장면이죠. 나니나니 야떼아르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베풀어주다 라는 뜻으로 주로 나보다 아랫사람이나 동불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순화하면 시테아게르, 해주다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선 선녀가 청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녀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나니나니 야떼아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게시테 나니나니나이. 게시테 나니나니나이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는 강한 부정과 금지를 나타냅니다. 결코와 않다가 짝꿍처럼 쓰이는 호응 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도키가 타츠. 도키가 타츠는 시간이 흐르다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1년, 2년 세월이 흐르는 것을 묘사할 때 동사 타츠를 씁니다. 노키시다. 비 오는 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노키는 처마, 시타는 밑이라는 뜻으로 둘을 붙여서 처마밋이라는 뜻입니다. 아마야도리.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한자라도 읽는 방법이 다른 게 있어서 정말 짜증날 때가 있죠. 비도 그런 한자 중 하나예요. 아메라고도 하고 아마라고도 해요. 기본적으로 아메라고 읽지만 다른 단어와 합쳐질 때는 아마로 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비가 내린다처럼 단독으로 쓰일 때는 100% 아메입니다.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뭐뭐 비가 될 때도 주로 아메로 읽습니다. 오아메, 폭우. 그런데 비와 관련된 도구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앞글자로 쓰일 때는 아마로 변하곤 합니다. 오늘 나온 표현처럼요. 지금 시점에선 앞에 오면 아마, 혼자 있거나 뒤에 오면 아메라고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야도리는 잠시 머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슈박,
숙이라는 한자도 머문다는 뜻에서 이 한자를 써요. 즉 아마야도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이키사츠. 오유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키사츠는 일이 벌어진 경위나 사정을 말해요. 비슷한 단어로는 게이, 경위, 지조, 사정이 있어요. 이키사츠는 주로 개인적인 일이나 감정, 인간관계가 얽힌 우여곡절의 느낌으로 구어체 말하기에서 많이 써요. 반면 경위는 일이 일어난 시점부터 결과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말하고 지조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우찌. 미우찌는 가족, 친지, 일가 친착을 통칭합니다. 오유키가 저는 가족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카조크, 가족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고 깊은 유대감을 포함하는 느낌을 줍니다. 우까리.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 비극의 씨앗입니다. 우까리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실수, 깜빡 잊고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둡시다. 아래호도. 아래호동은 그 정도로, 그토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라고 질책하는 뉘앙스예요. 여기서는 선녀가 과거에 했던 경고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강조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손난이, 그토록이 있는데 손난이보다 훨씬 더 강조된 느낌이에요. 나니나니 코소. 이야기의 정체가 밝혀지고 끝을 맺는 부분입니다. 나니나니 코소는 뭐뭐야말로 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을 강조할 때 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녀가 선녀였다 라는 충격을 전하죠. 이 표현도 많이 써서 외워두면 유용한 표현입니다. 소레이라이. 소레이라이는 그 이후로 라는 뜻입니다.昔々北の国に住む一人の若者が父親と雪の中狩りに出かけました。突然天気が悪くなったので二人は山小屋で夜を明かし天気が回復するのを待ちました。真夜中のことです。寝ていると入り口がバタンと開き、白い着物を着た一人の色白の女の人がそこに立っていました。若者が話しかけようとすると、その女の人は父親に白い息を吹きかけたところ、父親はたちまち白くなると一瞬に凍ってしまいました。雪女に若者は身動きできませんでした。若い者、お前は助けてあるが、今日のことは決して誰にも話してはいけない。そう言うと雪の中に消えてしまいました。次の朝目が覚めると父親は凍って死んでいました。それから1年が経ったある雨の日のことです。美しい女の人が軒下で雨宿りしていました。若者は女の人を家の中に入れてあげるといきさつを聞いたところ、名前は何という、これからどこに行くのか。名前はお雪と言い、私には身内はいません。これから行くところもありません。それを聞いて心配した若者は、しばらく家にお雪を置いておくことを決めました。
二人はやがて恋に落ち、結婚して子供もでき、幸せな日々を送っていました。ある雪の日のこと、若者はうっかりとあの日の山小屋でのことを話してしまいました。お雪は悲しい顔で言いました。あれほど話してはいけないと言ったのに話してしまいましたね。そう言うとお雪は彼の元から消えました。お雪こそ雪女だったのです。それ以来お雪の姿を見た者は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昔々、北の国に住む一人の若者が父親と雪の中、狩りに出かけました。突然天気が悪くなったので、二人は山小屋で夜を明かし、天気が回復するのを待ちました。真夜中のことです。寝ていると入り口がバタンと開き、白い着物を着た一人の色白の女の人がそこに立っていました。若者が話しかけようとすると、その女の人は父親に白い息を吹きかけたところ、父親はたちまち白くなると一瞬に凍ってしまいました。雪女に若者は身動きできませんでした。若い者、お前は助けてあるが、今日のことは決して誰にも話してはいけない。そう言うと雪の中に消えてしまいました。次の朝目が覚めると父親は凍って死んでいました。それから1年が経ったある雨の日のことです。美しい女の人が軒下で雨宿りしていました。若者は女の人を家の中に入れてあげるといきさつを聞いたところ、名前は何という、これからどこに行くのか。名前はお雪と言い、私には身内はいません。これから行くところもありません。それを聞いて心配した若者は、しばらく家にお雪を置いておくことを決めました。二人はやがて恋に落ち、結婚して子供もでき、幸せな日々を送っていました。ある雪の日のこと、若者はうっかりとあの日の山小屋でのことを話してしまいました。お雪は悲しい顔で言いました。あれほど話してはいけないと言ったのに話してしまいましたね。そう言うとお雪は彼の元から消えました。お雪こそ雪女だったのです。それ以来お雪の姿を見た者は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오늘도 일본어 공부 수고하셨어요. 수고한 나를 위해 박수.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 테니까 또 일본어 공부해보자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